지난 금요일이죠.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광화문에서 빛의 임명식을 했죠. 실질적인 취임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행사냐, 이게 무속적인 행사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살펴봤는데 무속하고는 상관없는 일루미나티의 리추얼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관련된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자, 빛의 임명식, 일루미나티 혹시 대관식이 아니냐. 자, 봅시다. 이재명 대통령 광복절 광화문에, 빛광절이죠. 광복절 광화문에 빛의 임명장. 빛. 빛이 강조되죠. 일루미나티가 빛의 천사라고 하는 루시퍼를 섬기는 그런 단체라는 걸 생각하면 이 행사를 기획한 그 이면에 계몽주의자 혹은 광명회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일루미나티가 관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건 한겨레에서 올린 기사인데 빛의 임명장 받아든 이 대통령, 국민이 주인인 나라, 행복한 나라로 성큼성큼 가자. 그래서 임명장을 받는 모습이죠. 80명의 대표에게 80개의 임명장을 받았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설명합니다. 흰 옷을 입었죠. 흰 넥타이하고 흰 옷. 뭔가 좀 리추얼 냄새가 강합니다. 이 기사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뭡니까? 국민 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되었던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6월 4일부터 취임이 시작이 됐죠. 취임 후 71일 만에 치러졌다. 여기에도 수비하게 동원된 걸 알 수 있는데 뒤에서 살펴봅니다. 자, 광화문. 광복절을 맞이해서 광화문에서 빛의 임명식을 치렀는데 이 무대가 뭐예요? 전시관이죠. 전시관. 그대로가. 네, 너무 그림자 정부의 냄새가 진하게 풍겨납니다. 자, 봅시다. 광복 80주년인 지난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빛광자가 둘이나 나오죠. 벌써 광복, 빛광자, 광화문, 빛광자. 6월 4일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71일 만에 전시한 모양의 무대에서, 전시한 모양이죠.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시한 모양을 만들어 보여주고 있죠. 이 안에는 큐빅이 있고, 이것도 일루미나티의 상징인데, 세턴의 상징이죠. 자, 빛의 임명장을 수여하는 행사가 열렸다. 자, 여기에 담겨진 일루미나티의 상징과 코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숫자 666과 또 숫자 888. 이 모두가 일루미나티에게 아주 좀 의미가 있는 숫자인데, 이 숫자와 함께 세턴의 상징이 큐브, 무대 한 중간에 위치하고 있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행사를 소개한 한겨레 기사 아까 좀 살펴봤습니다. 국민 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되었던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71일 만에 치러졌다. 여러분, 공식적인 기사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저들이 일루미나티들이 이 행사에 자신들이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계산해 봅시다. 6 더하기 4는 일루미나티 간단한 수비학으로 10이죠. 그 다음에 7 더하기 1은 8이죠. 이걸 더하면 18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18은 뭡니까? 6 더하기 6 더하기 6 해서 666이 나오는 일루미나티 수비학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애들이 하는 산수로 계산하면 안 돼요. 666이라는, 666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숫자죠. 저들이 메시아로 숭배하는 적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예표하는 숫자가,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666입니다. 또 행사 하이라이트인 광복 80주년, 8이라는 게 강조가 되어 있죠. 80. 맞이하여서 80명의 시민 대표가 무대 중앙에 세워놓은 큐브에다 80개의 임명장을 전시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는데, 이것도 우리가 계산해보면 88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 의미 뒤에 살펴봅시다. 블로그의 구독자라면 잘 알고 있겠지만 정륜면체인 큐브는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성,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천 신지 새 예루살렘 성이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가 그렇게 정방형으로 된 구조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거를 어찌 보면 일루미나티가 차용한 것이다. 자신들의 상징으로 차용한 것이다. 뭐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차용한 것처럼 그 차용한 그런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는 또한 세턴의 별, 토성을 상징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정육면체가 왜 그런지는 좀 뒤에 한번 봅시다. The hexagonal shape of his double tetrahedron. 보면은 이 토성을 위에서 보면은 우리가 따지면 북극이나 남극에서 보면 육각형의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찍은 거예요. 찍은 모습인데 이게 바로 정육면체, 육각형이죠. 정육면체가 바로 육각형으로 된 토성을 상징한다. 근데 이 토성을 영어로 하면 세턴인데 이것도 사탄의 또 다른 뭐라 그러나요? 말장난이라고 하죠. 사탄이라는 단어가 연상이 되는 그러한 별이 바로 토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스폴 오브 세턴이라고. 그 노스폴에서 본 세턴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사진에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곳곳에 보면은 바로 이 정육면체, 보통은 그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육면체의 구조물이 있는데, 이거는 일루미나티의 상징, 대표적인 상징 중에 하나고, 그 의미는 바로 세턴 혹은 사탄을 상징하는, 육각별을 상징하는 그런 개념이다, 상징물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계 곳곳에 이런 세턴의 상징들이 있죠. 네, 세탄의 상징이 있고, 또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에도 이 검은색 육각형 구조물이 있습니다. 마호메트의 무덤이라고 하는, 여기에도 검은색 육각형의 구조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재밌죠? 근데 이번에 빛의 임명장, 거기 전시한 무대 가운데 바로 이 육각형의 구조물, 이건 뭐 임명장을 좀 걸기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기울여 놓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큐브라고 뉴스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정육면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이미지죠. 요 이미지를 보여주는 유튜브 영상에도 이것이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광장에서 열린 전례 없는 대통령 임명식.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72일 만에 빛의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국민대표 80명이 직접 쓴 임명장을 대형 큐브에 꽂자 불이 켜. 여기는 72일이라고 돼 있는데 기사에서는 의도적으로 71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6월 4일부터 6월 4일부터 의도적으로 계산해서 70일. 그래서 6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1, 666에 맞춰놓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의도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빛의 임명장, 정확하게 큐브 모양으로 되어 있죠. 빛은 뭘 상징합니까? 광명의 선상에 루시퍼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빛의 임명장이 완성.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직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노무현 전 대통령. 네, 아무튼 자, 그리고 포스터인데 봅시다. 광화문에 정육면체의 토성을 상징하는 구조물이 떠올라 있고, 이게 뭐 일본 깃발 같기도 하고, 이 빛이 비추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세턴 혹은 사탄의 별로 알려진 토성을 상징하는 정육면체, 이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하는 모습을 보는 듯하기도 해요. 자, 봅시다. 두 번째,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80명의 시민대표가 80개의 임명장을 바로 이 큐브, 아까 살펴봤던 그 가운데 있는 큐브에다가, 전시한 무대 가운데 있는 큐브에다가 장식을 했죠. 8개의 임명장을 바로 이 큐브에 전시한 것인데, 이 숫자들을 일루미나티 수비학으로 계산하면 뭐 8 더하기 0 더하기 8 더하기 0 더하기 8 더하기 0 더하기 8은 그러니까 888이라는 일루미나티 수비학으로 계산된 숫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888이라는 숫자도 666이라는 숫자와 마찬가지로 일루미나티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특별히 이 888, 이 8이라는 숫자는 엔젤 넘버라고 해서 천사의 숫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엔젤은 물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아니라 타락 천사겠죠. 루시퍼를 대장으로 삼는 엔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엔젤 넘버로 알려진 888은 풍요 혹은 번영이란 의미와 함께 카르마의 보상,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을 보상받는다, 그런 뜻이 있고, 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 바로 일루미나티 수비학에서 888이 갖는 의미입니다. 자, 온갖 역경을 딛고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이재명에게 그림자 정부가 카르마의 보상을 해주고, 그렇죠? 그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죽을 위기도 겪고 사법적인 위기도 겪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결국엔 뭐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좀 그림자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의미에서 이런 무대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혹은 이 이재명을 통해서 그림자 정부의 새로운 계획들, 한반도가 중심이 되는 동북아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 새로운 계획들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광복 80주년에 80명의 대리인을 통해서 80명의 임명장을 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벌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두 번째, 광복절과 광화문과 광명의 광복절. 여기도 빛광자가 들어가죠. 빛을 회복한 날이다. 광화문, 여기도 빛광자가 들어가죠. 빛과 하나 되는 문이다. 화합하는 문이다. 광화문. 또 빛의 임명식, 그렇죠? 여기도 빛이 들어가죠. 이건 광명회로 불리는 일루미나티 대관식이라고 우리가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 요 밑에 MBN의 영상을 보니까 12분 51초에 보면 이제 전시한 무대에서 빛의 임명장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감사에 연설을 하는데, 그 뒤에서 태양빛과 같은 강한 빛이, 조명이죠, 비추는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 놨어요. 의도된 장면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나올려나 모르겠네. 자, 더 이상 간절한 영혼이, 자, 임명장을 받고 나서, 그렇죠, 무대에서 연설하는데 갑자기 이재명의 모습을 이렇게 세 군데에서 보여주는데, 이 오른쪽에 보면 이거 뒤에 조명 같은데, 뒤에 조명이 이렇게 밝게 비추는데 보니까 이재명의 한쪽 눈을 가리고 마치 전시안처럼, 피라미드에 있는 전시안처럼 그렇게 연출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 장면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적인 전시안, 그리고 세턴의 별을 상징하는 큐빅, 그리고 이 장면, 뒤에서 빛이 비추고 이재명의 한쪽 눈이 가려져 있는, 마치 전시안을, 피라미드 위에 있는 전시안을 보는 듯한 장면을 연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 확대해 보면 정확하게 보이죠? 한쪽 눈을 가리고 빛이 비추고 위에서부터 마치 피라미드처럼 일단락지 화합해 보는 그 전시안처럼 이렇게 묘사해 놓은 의도된 장면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런 일루미나티 상징의 요 모습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보여준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봅시다. 이 모습을 보니 한때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후보를 여겨졌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피라미드를 배경으로 취임식을 하던 모습이 떠오르는데, 이 당시만 해도 마크롱이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많은 예측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뭐 그렇게 뛰어난 업적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요즘 또 마누라한테도 뚫겨 맞는 모습이 언론에 비춰져 가지고 지금은 마크롱을 적그리스도로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마크롱이 젊은 나이에 프랑스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가 유럽연합을 이끌다가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의 길을 갈 것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는데, 아무튼 그 당시의 모습이 참 떠오른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 빛의 임명장을 받는 그 장면이. 자,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이번 빛의 임명식이 광명회로 불리는 일루미나티가 이재명 대통령을 정식적으로
인정하는 대관식 같다는 표현을 제가 사용한 겁니다. 취임식 된 모습이죠. 루브르 박물관 앞에 있는 이 피라미드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취임식을 여는데 마치 1달러짜리 화폐에 있는 전시안처럼 그 정확한 위치에 마크롱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마치 마크롱이 저크시도가 될 것처럼 이렇게 묘사해 놓는 장면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빛의 임명장에도 그죠? 피라미드 그리고 이재명의 한쪽 눈이 가려지고 한쪽 눈으로 이렇게 연설문 읽는 그런 장면을 연출해 놓았습니다. 연출해 놓은 장면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랑스 혁명과 빛의 혁명. 1789년 시작됐죠. 프랑스 혁명이. 1789년 타락한 루이 16세 왕과 마치 윤석열이 그렇게 연상이 되죠. 사치스러운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 김관희가 생각이 나죠. 이 왕정의 반기를 들면서 시작된 프랑스 혁명은 광명회라고 불리는 일루미나티가 처음으로 성공한 1717년에 세워졌나요? 일루미나티가. 이 단체가 세워지고 나서도 많은 핍박을 받다가 처음으로 성공한 그런 사회적 변혁 사건이라고 혁명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기도 한 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인데 아무튼 이재명과 민주진영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이것을 진압하고 수습하는 과정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빛의 혁명으로. 그때 응원봉 이렇게 비추면서 이렇게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 거기서 따온 것인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빛의 혁명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좀 찜찜했습니다. 이게 혹시 이 빛이 광명회하고 연관된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누가 저 용어를 만들었을지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이게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정권 창출에 성공했는데 이제 수비양 666에 맞춘 실질적인 취임식인 8월 15일에 열린 그런 취임 행사를 통해서 이걸 빛의 임명시로 명명했죠. 그렇게 명명한 것이 이 정권 탄생에 바로 빛의 천사인, 광명의 천사인 루시퍼를 숭배하는 일루미나티의 개입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또 다른 절차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시안 큐빅.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프랑스 혁명을 성공하고 나서 프랑스 혁명 직후 발표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왕정시대가 끝나고 공화정시대가 열리게 됐죠. 자, 프랑스어로 이렇게 쭉 권리선언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놨는데 마치 십계명처럼. 근데 그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전시안이 있죠. 전시안하고 피라미드. 뭐예요? 이 프랑스 혁명을 이끈 그 세력이 누구라고요? 광명회로. 계몽주의자로 일컫는 일루미나티다라는 것을 인증해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빛의 혁명. 유사하죠. 네. 자, 네 번째. 홍석현과 이재명 그리고 예수의 윤석열을 간택하여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한 우리나라 일루미나티 서열 1위 홍석현. 그렇죠? 이미 중앙지검장일 때인가요? 그때 면접을 봤죠, 홍석현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무당하고. 어찌 보면 좀 면접을 봤는데 그때 간택이 돼가지고 윤석열이 간택이 돼가지고 예수의 우두머리를 할 수 있는 문재인의 도움으로 결국엔 대통령의 자리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 홍석현이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을 간택해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열린 빛의 임명식을 통해서 이제 그림자 정부 일루미나티가 저를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혹은 동북아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울 그런 동방의 왕으로 그 인준한 그런 의식을 치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프리메이슨을 대표하는 홍석현이 우리나라 예수회를 대표하는 문재인과 함께 멍청한 윤석열을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한 것은 그렇죠. 여러분 지난 대선에 이번 대선 말고 지난번 대선에 이재명이 안타깝게 몇 프로 차이가 안 나지만 대통령 당선에 실패한 거는 민주당 내에 있는 그 친문 세력들 우리가 수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까지 클 수 있었던 것도 뭐 추미애하고 윤석열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그 검찰총장하고 부딪혔을 때 결국에는 문재인이 누구 편을 들어줘요? 윤석열 편을 들어주잖아. 결국 그걸 통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의도적으로 이런 일들이 진행됐다고 보는 겁니다. 여튼 프리맨스를 대표하는 홍석현과 이해수를 대표하는 문재인이 멍청한 걸 알죠. 문제가 있다는 거 압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한 것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 무능한 윤석열을 통해 대통령제의 폐단을 부각시켜서, 그렇죠. 이렇게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서 결국에는 내각제로 가기 위한, 내각제 개헌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근데 윤석열이 그 권좌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갑자기 12월 3일에 계엄을 선포하고 영구집권을 꿈꾸자 할 수 없이 이 윤석열을 패하고 그 대안으로 제가 보기엔 홍석현이 이재명을 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지난 대선에 이재명이 조희대가 이끈 법원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윤석열 계열이죠. 뭐 깊이 들어가면 뉴라이트 계열을 볼 수 있는데 이 조희대가 어찌됐든 이재명을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사법 리스크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에서 탈락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삼성대에는 홍석현이 있으니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사법 리스크까지 이 홍석현이, 삼성이 나서서 제거해줌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에 오르게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장면이죠. 3월인가 4월인가 이재명하고 서로 악수하는 이 장면. 이 장면이 바로 홍석현으로 상징되는 우리나라의 일루미나티 홍석현이 이재명을 간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20대 대선 때는 보세요. 왼쪽에는 윤석열, 오른쪽에는 이재명. 이때는 윤석열을 밀었죠. 근데 윤석열이 중간에 좀 그만둬야 되는데 내각제 개헌을 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해버리고 이번에는 이재명을 그렇게 대통령으로 민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궁금한 건 뭐 여기 관련 글 보세요. 홍석현의 다음 선택은 이재명인가. 자, 패족이 된 뉴라이트. 이번 계엄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집단이라면 윤석열을 내세워 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새로운 세계 질서, 동북아의 뉴월드 오더를 수립하려고 했던 뉴라이트. 기원이 어딥니까? 이명박 정권 때부터죠. 누군가요, 그 목사? 아무튼 뉴라이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은 그림자 정부의 요원이지만 삼각위원회 부회장까지 지낸 홍석현은 오래전부터 아마 서름이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일본이 아니라 또 중국이 상하이방이 아니라 한반도가 중심이 된 동북아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우겠다. 이게 홍석현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통일 얘기를 많이 했죠. 통일해서 너무 통일에 집착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자. 이게 뭐예요? 그렇게 이 평화체제를 구축한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북아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우자. 근데 뭐 뉴라이트는 뭐예요?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동북아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워야 한다. 물론 그 뒤에는 네오콘이라는 세력이 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시제와 같은 싱크탱크를 설립하여 통일 이야기를 계속해왔죠. 2018년부터인가? 네. 아무튼 그림자 정부, 어찌 보면 윤석열과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이 그림자 정부, 이 보면은 윤석열은 뉴라이트가 내세운 인물이라고 보면 되고, 요번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파로 불리는 그런 홍석현이 내민 인물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이 승리함으로 결국에는 친일파가 뉴라이트파가 한반도파에게 밀려나는 형국을 보여줬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제 패족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난 정권에서는 이 두 세력이 서로 힘을 합쳐서 뉴라이트파하고 한반도파가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키고
내각제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는데 이게 내각제로 가게 되면 일본처럼 결국에는 그림자 정부가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뉴라이트와 그 홍석현의 한반도파가 힘을 합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내세웠는데 이 윤석열이 영구집권이라는 욕심을 부리자 이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홍석현이 중심이 된 한반도파와 이명박, 김진옥 목사네, 김진옥, 손현보, 전환길, 윤석열이 중심이 된 뉴라이트파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진검승부를 벌였는데 그 이전부터는 12.3 계엄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한 6개월 동안 대선 기간까지 한 7개월 되네요. 진검승부를 벌였는데 결과는 이재명을 내세운 한반도파가 승리를 거두고 뉴라이트파는 패족이 되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를 겪게 된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뉴라이트파의 대표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있고 민주당은 홍석현으로 상징되는 한반도파의 어젠더를 실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해산될 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튼 우리나라 이제 뉴라이트파는 이것도 뭐 그림자 정비 한파입니다. 패족의 길로 가게 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6번째. 8.15 전야제 연출자가 성공회 대학 교수인 탁현미라는 사실은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야제입니다. 전야제는 뭐 탁현민이라고 뭐 뉴스하고 신문에도 계속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정작 8월 15일에 열린 빛의 임명식을 연출한 인물에 대한 기록은 그 어떤 기사에도 안 나와요. 임박으로 신청했는지.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이걸 좀 검색을 했을 때 기사에는 안 나오지만 AI 개요라는 게 있어요. 구글에서 해주는. 그래서 요번에 그 빛의 임명장을 연출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뭐 서강대학의 김땡땡 교수라고 그렇게 이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 보니까 50대 중반인데 여자분이에요. 이것도 서강대 교수. 서강대가 의미가 있죠. 서강대는 공식적으로 예수회가 설립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번 빛의 임명장을 연출하고 기획하는데 예수회가 깊이 관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자, 오늘 아침 글을 쓰려고 구글 AI의 자료를 다시 검색해보니 오늘은 안 나왔어요. 이 검색에 대해 AI 개요가 제공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글이 올라와요. 이 검색에 대해 AI 개요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는 그 내용을 소개했는데 그 이름이 나왔는데 서강대 김땡땡 교수라고. 여튼 전시한 큐브와 같은 일루미나티 상징과 또 66688과 같은 정교한 일루미나티 수비학이 동원된 이 행사의 주최자가 뭐 제가 보기엔 개인이라고 보기엔 힘들 것 같고 그 뒤에 예수회라는 그런 그림자 정부의 한 축이 이 행사를 담당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교한 수비학과 상징들이 등장한 이번 빛의 임명식 행사는 홍석현으로 대변되는 일루미나티가 이제 이재명을 간택하였음을 보여주는 저들의 리추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일루미나티의 대관식과 같은 인준의식을 왜 이런 특별한 인준의식을 치렀을까? 앞으로 이재명에게 이 그림자 정부 특별히 이 홍석현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좀 궁금해지는데 이재명이 만약 홍석현의 꿈인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이루어내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미 힘을 잃은 일본은 여러분 진은해입니다. 진은해요. 여러 가지 뭐 지진은 자연재해도 많고 또 이미 뭐 시진핑의 그 여러 가지 뭐 정책 실패로 특별히 코로나 때 정책 실패를 통해서 분열 위기에까지 놓인 이 중국을 대신해서 지금 동북아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제가 보기엔 이제 대한민국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튼 이재명이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을 일본과 중국을 대신한 동북아의 중심국가 리더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가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의 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문득 이재명이 만약에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새로운 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를 세우는 중심국가로 격상시켜 놓게 된다면 업적을 보여주겠죠.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동방의 왕이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뭐 홍석현은 킹메이커고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좀 뭐 지나친 상상일 수도 있지만 여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번에 이재명의 빛의 임명식, 분명한 여러분 일루미나티 리추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라보는 마음이 좀 복잡해집니다. 하나가 떠나고 나니까, 그렇죠? 뉴라이트가 세운 윤석열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 또 한반도파라고 할 수 있는, 오히려 이게 좀 뭐 낫긴 하겠지만 이재명이 이제 빛의 임명식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게 되었는데 이 대한민국이 어떤 길로 가게 될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러 더 가까운데 전쟁이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좀 극복을 하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또 마지막까지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쓸데없는 일로 싸우지 맙시다. 윤호기인 하지 말고 또 이재명을 너무 저가지도 말고 어차피 세상의 왕은 주님이 오시면, 참된 왕인 주님이 오시면 폐하여질 자들이니까 여기에 목숨 걸지 말고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